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베스트치과의 치과의사 구강외과 전문의 이남훈입니다. 오늘 준비하신 내용이 네 가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케일링이랑 잇몸 치료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착각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환자분들이 잇몸 치료를 하러 왔는데 스케일링을 왜 하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잇몸 치료랑 스케일링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치아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환자분들이 보시는 부분은 잇몸 위쪽으로 나와 있는 치아 머리만 저희가 사실 볼 수가 있고요. 뿌리는 뼈 안에 잠겨져 있고 그 뼈 바깥에 잇몸 조직이 있어요. 잇몸 안에 치아에 되게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음식물이 쌓이고 세균이 쌓이면 치태나 치석이 생기는데, 그게 잇몸 위쪽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잇몸 아래쪽에도 생겨요. 그게 자꾸 이제 생기고 커지고 하면은 뼈가 점점 녹아내리고 잇몸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치주염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보통 저희가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거는 치은, 연상, 치석 제거를 이야기하고요. 치은 위쪽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과정을 스케일링이라고 해요. 그리고 잇몸 치료라고 하는 것은 치은 연하 치석 제거, 치은 안쪽에 있는 치석을 제거를 하는 거를 잇몸 치료라고 해요. 잇몸 치료 과정도 치아 뿌리에 붙어져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게 있고, 주변의 염증 조직을 긁어내는 방법이 있고, 이게 너무 심하면 치주 조직을 아예 절개를 해서 눈으로 보면서 치석을 제거하는 과정이 있는데, 동일하게 다 치석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제가 환자분들한테 가끔 이야기해 드리는 거는, 스케일링이 샤워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잇몸 치료는 때를 빡빡 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잇몸 치료를 하러 왔는데 왜 스케일링을 먼저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스케일링이 잇몸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고, 스케일링을 하지 않고 치은 연하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스케일링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치은이라는 위치를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어딘가요? 치은은 보시면 여기 지금 분홍색으로 보이는 잇몸 조직을 치은이라고 해요. 뼈랑 치은이 있고 뿌리가 있고 치아 머리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치아 머리랑 잇몸만 보이게 되는 거죠. 이 안쪽으로 잇몸이랑 치아 뿌리는 붙어져 있는 게 아니라 공간이 조금씩 있어요. 그 공간에 음식물도 끼고 양치가 잘 안 되면 치석이 생기게 되고, 치석을 기반으로 뼈가 점점 녹아내리게 돼요. 스케일링을 주기적으로 하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잇몸 치료도 그런가요? 스케일링은 보통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해주는 거는 만 19세 이상 1년에 한 번씩 권장하고 있는데, 잇몸 치료 같은 경우는 심하신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관리를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스케일링만 열심히 하면 잇몸 치료까지는 안 가도 되나요? 그럼요. 아, 그래요? 댁에서 양치질을 꼼꼼히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모든 치과 치료의 가장 기본은 양치입니다. 양치가 잘 안 돼서 모든 질병이 생기는 거고요. 양치만 열심히 해주시면 스케일링 안 받으셔도 이 얘기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 진짜 양치 열심히 했었거든요. 하루에 3번, 4번씩 했었는데 제가 일을 뽑아서 결국에 치주염이래요. 양치를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 걸까요? 그림을 보시면 이 안쪽으로 음식물이 고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깥쪽 씹는 면이랑 이 안쪽에 음식물이 끼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한 30대 이전까지는 충치가 되게 많이 생기는데, 충치가 많이 생기는 부분은 씹는 면쪽, 치아가 원체 가지고 있는 골짜기에 음식물 끼면은 충치가 금방 생기기 때문에 식사하시고 바로바로 양치질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칫솔은 편하신 거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저희가 권해드리는 칫솔은 부드러운데 강한 칫솔을 권해드려요. 미세모 중에 잘 빠지지 않는 칫솔을 좀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양치질을 하실 때 안쪽까지 칫솔무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잇몸이랑 치아 뿌리 사이에 칫솔무를 집어넣고 안에를 청소를 해준다는 느낌으로 양치를 해주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잇몸 사이에 들어간다는 개념은 느낌이 안 오니까 양치하다 보면 요령이 있을까요? 칫솔모를 치아랑 잇몸 사이에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45도 각도로 세우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준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조금 아플 수 있는데 이렇게 집어넣고 들어 올리는 식으로 집어넣으실 때 이렇게 반복을 많이 하시면 치아가 다 마모가 돼요. 특히나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꼭 이렇게 칫솔질을 해주셔야 돼요. 임플란트 하신 분들도 다시 또 이제 생길 수도 있나요? 그럼요. 관리가 안 돼서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임플란트를 하시면 이게 끝난 거 아니냐 생각을 하시지만, 임플란트 하면 새로 시작입니다. 세균이 애언니에만 붙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 잇몸에 피나고 이래서 당황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건 쉽게 이렇게 종기가 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피부는 아무리 건드려 빡빡 긁어도 피가 나지 않아요. 종기는 혈관이 팽창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건드려도 피가 나는 거거든요. 잇몸도 마찬가지로 염증이 이미 있어서 양치질할 때 피가 나는 거기 때문에, 양치질할 때 피가 많이 난다 하시면 꼭 치과 오셔서 체크를 받고 잇몸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아무리 양치를 세게 해도 피가 나지 않는 잇몸 상태를 만들고 그거를 계속 기본값으로 가져가셔야지 잇몸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고, 치주염이 심하신 분들은 그렇게 계속 피 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양치질 했을 때 피가 나면은 염증이 있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20대 때부터 피가 났었어요. 그때부터 문제였던 거네요. 그렇죠. 빠질 운명이었네요.
식은 활택술, 식은 소파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치아 뿌리에 붙어져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거를 식은 활택술이라고 해요. 혈관이 팽창되어 있었던 잇몸에 있는 염증을 긁어내는 거를 치주 소파술이라고 해요. 명칭의 차이인데 치주낭이 아주 넓지 않으신 분들은 같이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기구의 크기가 이것보다는 두껍기 때문에 식은에 있는 치석을 제거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치주 조직의 염증을 같이 제거를 하고요. 이렇게 해도 안 되시는 분들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잇몸을 절개를 해서 오픈을 한 다음에 눈으로 보면서 치석을 제거하는 과정을 치은 박리 소파술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가면 빼는 게 낫지 않나요? 그렇게 해도 자기 치아를 살려서 쓰는 게 훨씬 나아요. 이게 어차피 흔들리고 아파서 빼야 될 치아인데 지금 그냥 빼고 임플란트를 하겠다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흔들려도 씹을 때 크게 아프지 않으면 적절한 관리랑 치료를 통해서 자기 치아를 가지고 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흔들림이 좀 있어도 조작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임플란트는 흔들리면 조작이 안 됩니다. 잇몸 치료의 가장 큰 목표는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를 하는 거고요.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전신질환도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정신질환이라 하시면 어떤 걸까요? 쉽게 얘기하면 당뇨. 사람 몸 안에서는 혈관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없어요. 잇몸 질환이 많으신 분들은 혈관 자체가 팽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치할 때 피가 나요. 그때 뭔가를 먹었어요. 그 음식물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었다. 바이러스는 혈관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전신 질환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당뇨 같은 경우는 치주염 치료를 통해서 당뇨가 좋아진 케이스도 굉장히 많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치주 치료를 꼭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약이 됐든 다른 게 있다면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양치질이 가장 중요하고요. 나 하루에 3번씩 하는데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꼭 양치를 해주시고요. 식사 후에 간식을 드셔도 간식 드신 다음에 바로바로 양치질을 해주시고 주무시기 전에 마무리로 양치질을 꼭 해주세요. 치약은 많이 안 묻히셔도 돼요. 치약에 마모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주시고 물을 살짝 묻혀서 너무 세게 말고 부드럽지만 꼼꼼하게 계속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아무리 양치질을 세게 해도 피가 나지 않는 잇몸 상태를 모두들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